안녕하세요. 현장에 간다 원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녀온 임장지는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는 2000년대 중반경 시야호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됐던 곳인데, 그 전에 일단 화성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동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 그 다음에 남부생활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탄신도시가 포함된 이 동부생활권이 발전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동탄신도시의 입주장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서부생활권과 남부생활권으로 외연성을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 2020년의 도시기본계획과 2035년도의 도시기본계획이 좀 다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3도심을 중심으로 개발을 한다는 얘기였는데, 이제 6도심, 바로 동탄부터 시작해서 병점, 봉담, 그다음에 남양, 송산, 그다음에 향남까지 이렇게 6개의 도심을 중심으로 개발을 한다는 계획이죠. 지금까지는 동탄은 굉장히 성공리에 입주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병점도 개발하고 있죠. 여기 근처에 병점 아이파크 캐슬 같은 경우에는 4억대 분양을 했는데, 지금 한 호가는 10억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봉담, 남양, 향남 이렇게 택지지구들마다 한창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송산 그린시티까지 더해지는 거죠. 이 송산 그린시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하호 간척 사업의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됐던 곳인데, 2000년대 중반부터 계획이 되었다가 아무래도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구간이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동측 지구인 세솔동이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남측 지구까지 지금 개발이 되면서 한참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사업지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6도심으로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 또 장점이 뭐냐면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많다는 뜻이죠. 제조업 위주로는 아무래도 산재에 있는데, 용인이나 아니면 수원, 그 다음에 분당에 있는 판교, 그 라인들이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이 좀 발달을 했다면, 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조업, 그 반도체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 제조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대기업의 밑에 하청업체들이나 아니면 그 관련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많은 도시로 유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맥켄지라는 곳에서 10년 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할 7대 도시를 뽑았는데, 거기에 바로 화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계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곳이니까 화성시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죠. 지금 이 보이는 지도가 바로 송산 그린시티의 지도입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는 이 가운데 공룡알 화석지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큰 땅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을 정도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부지가 넓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당연히 개발을 못하고요. 이 공룡알 화석지를 중심으로 이 동측 지구, 그 다음에 남측 지구, 그 다음에 서측 지구가 있는데, 먼저 동측 지구부터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동측 지구는 세솔동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구역명이 지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남측 지구입니다. 이 남측 지구는 산업단지가 들어올 곳인데, 이 남측 지구 산업단지가 180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80만 평이 얼마나 큰 땅이냐면, 지금 평택 고독 신도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는데, 이 반도체 공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죠. 그런데 118만 평입니다. 근데 이 118만 평보다 180만 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측 부지인데, 이곳은 아직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남측 지구가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서측 지구가 개발이 될 곳입니다. 메인 입지, 메인 주거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계획들을 보시면 이 공룡알 화석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테마파크도 보이고 주거 기능도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솔동만 개발이 되었는데, 미래에는 이 중심축이 이 서측 지구로 옮겨가겠죠. 그리고 이 자동차 테마파크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쪽 세솔동이나 아니면 서측 지구 쪽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보이는 지도는 세솔동인데요. 동측 지구죠. 1차 계획이 완료된 곳이고요. 2015년도에 분양을 했었죠. 당시에 2015년도에는 좀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분양이 많았던 이 곳도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7억 정도를 찍고 있고요. 호가는 한 7억 5천, 많게는 8억까지도 보이네요. 이것도 입주장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쪽은 안산이랑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 바로 이 맞은편이 안산입니다. 여기 지도에도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안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산과 좀 생활권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도가 바로 남측 지구인데요. 지금 한창 개발 부지를 하고 있죠. 가보면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마치 예전에 판교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여기에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부지를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송산역이 들어옵니다. 송산역 같은 경우에는 서해선 송산역인데 이 서해선이 나중에 신안산선이랑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송산에서도 이게 남측지구에서도 여의도까지 한 4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호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가 서측지구인데 이 서측지구는 기존에 우리나라의 이제 신도시와는 좀 다르게 해양 테마, 그 다음에 뭐 관광 테마 이런 식으로 관광단지와 접목시킨 그런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산 그린시티의 주거로서는 가장 메인 입지라고 할 수 있고요. 미래에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중심축이 옮겨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를 보시면 굉장히 멋있죠. 마치 미래도시 또는 뭐 해외에 있는 그런 도시 같은데 앞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도시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개발이 가시건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주시하면서 이쪽에 관심을 두어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호재가 있는데 바로 이 공룡월 화석지 바로 동측 세솔동에 좀 붙어있는 이 지역에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이 국제 테마파크의 규모가 에버랜드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신안산선 테마파크역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 얘기지만 미래에 만약에 이렇게 에버랜드의 3배 규모가 되는 그런 관광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도 여기에 교통을 좋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냅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솔동을 통해서 신안산선이 아무래도 서측지구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는 먼 미래 얘기지만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국제 테마파크가 잡혀 있고 지금 땅을 부지를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곳에 뭐 디즈니랜드나 아니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그런 해외 유명 기업에서 여기에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했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삼성에서 이곳에 국제 테마파크를 계획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2026년도에 이미 첫 번째 개장을 하게 되고요. 2030년도에는 이제 완전 개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테마파크가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 관련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거를 찾는 수요들은 더 탄탄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앞으로 기대가 되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기대가 되는 송산 그린시티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네,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송산 그린시티의 남측 지구인데요. 남측 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산재해 있는, 몰려있는 그런 곳이죠. 지금 아직 산업단지가 들어올 시기는 아니고요.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부지가.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180만 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들어서는 고덕이 118만 평이거든요. 이 118만 평에 비해서 약 1.5배가 더 큰 넓이니까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고덕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레인 수가 몇백 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큰 부지에 와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감탄사가 달려 나오는데 그 부지보다 훨씬 더 큰 땅이 산업단지로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단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송산 그린시티 남측 지구 이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제조 공장들과 그다음에 창고 이런 곳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땅도 넓고 그다음에 평지도 많고 교통도 계속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뭐 서해선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화성의 땅값은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승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화성 땅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산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그만큼 화성의 땅의 값어치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부동산의 꽃은 토지라고 실은 주거단지가 2배 오르기는 힘들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잘만 타이밍을 맞추고 매도를 계획한다면 10배 이상 뛰는 것은 일도 아니죠. 저기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하나 들어온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KCT 자동차 자율주행 단지인데요. 지금 저기서 우리나라의 뭐 현대나 기아 자동차의 자율주행 차가 시험을 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을 테스트하거나 또 드론을 이용해서 뭐 테스트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첨단 산업들이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약 80만 평 정도로 계획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앞으로 저기 대기업과 관련된 하위 업체들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단지 쪽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화성 신도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이 주거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이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인기비에 분양이 되겠죠. 그리고 소득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교육은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고요.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도 당연히 좋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돈의 흐름이 과거에는 남쪽과 동쪽이었다면 서쪽으로도 좀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성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 화성 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물이 없습니다. 특히 계획관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로에 접해 있는 땅들은 당연히 매물이 없고요.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굳이 땅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과거에 판교의 그런 느낌도 나고요. 판교에 지금 3배 이상 되는 땅의 넓이 부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에 판교가 될 곳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을 못해서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땅이 광활하고 평지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산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렇게 평지가 많은 곳이 없죠. 저희는 지금 송산역 쪽으로 왔습니다. 이 송산역 예정 부지인데요. 지금은 당연히 터를 닦고 있지만 이곳에 서해선 송산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송산역 같은 경우엔 지금 서해선이긴 하지만 미래 신안산선이랑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로도 굉장히 빠른 접근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터를 닦고 있는 이 부지는 바로 상업지인데요. 이 상업지에 근린시설들이 들어오겠죠. 관련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상업시설의 근린시설들도 굉장히 성황리에 부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근린시설이긴 하지만 오피스텔은 들어올 수 없을 것 같고요. 고도 제한이 걸려있어서 한 10층 정도 건물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기 앞에 지평선 넘어서 보이는 도시가 바로 세솔동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저 지평선 또 넘어서 보이는 도시가 바로 송도입니다. 송도. 그만큼 가깝죠.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세솔동, 송산 그린시티의 동측지구고요. 저 앞에 자이 아파트는 안산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솔동이 안산과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앞에 신축처럼 보이는 이 아파트가 바로 모아 미래도 아파트인데 2020년 8월 입주를 했습니다. 2020년 8월달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매물은 없고요. 전세는 한 4억 정도 하네요. 근데 이쪽은 아직 상권이 좀 형성되지 않고 세솔동에서 중심지랑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한 5천 정도 시세가 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 모아 미래도 바로 옆에 이 아파트가 바로 세형 리첼 아파트인데 모아 미래도와 거의 시세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는 한 7억 정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세는 한 4억 정도. 이것도 작년 한 2억에서 3억 정도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모아 미래도와 세형 리첼은 메인 상업지구 단지에서는 살짝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메인 입지에 있는 뭐 대방 아파트라든지 금강, 펜트리온, 뭐 반도 유보라에 비해서는 한 5천 정도 좀 싸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전세도 한 2, 3천 정도 싸고요. 그런데 바로 앞에 송린초등학교가 보이죠. 초등학교는 좀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아파트가 바로 반도 유보라 아파트입니다. 네, 이 반도 유보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80세대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뭐 호가는 7억 5천까지는 있는데 실제 한 6억 후반대에서 7억 5천 이 사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6억 후반대의 물건들은 전세가 껴있는 물건이겠고요. 요즘엔 전세가 껴있는 물건이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들이 금강 펜트리움과 그 다음에 이지더원 아파트이네요. 입지들은 다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시세들도 비슷해서 한 7억 5천 정도 호가를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전세는 4억에서 4억 5천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입주지구 특징들이 동시에 입주를 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 좀 비슷한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이지더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차천이 좀 보일 것 같기 때문에 풍경이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동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인 것 같고요. 이 대방 노블랜드 시리즈가 지금 6차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방 노블랜드가 가장 이쪽에서는 그래도 선호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대방 노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를 끼고 있는 1차, 2차, 3차 아파트가 좀 시세가 높다고 하고요. 대방 노블랜드 3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가가 8억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한 5천 정도 높고 저 끝단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한 1억 정도 호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를 지나면 이제 안산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안산이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바로 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솔동 같은 경우에는 안산 영향권이라고 봐도 되겠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택지지구의 상권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산으로 넘어가셔서 상업시설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원도 잘 해놓고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안산이죠. 시화호를 매립해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공원도 많고 참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송산 그린시티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 부분을 가늠해 봤는데요.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의 발전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이상으로 현자에 간다 원석이었습니다.